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증시를 비롯한 금융자산 시장에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본격화하면서 달러와 비트코인, 국채금리가 치솟았습니다. 이례적인 박빙승부가 전만되던 것과 달리 일방적인 트럼프의 승리로 대선 결과가 일찍 판가름 나면서 선거 결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역시 해소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면서 트럼프 2기 시대에 막이 울렸습니다. 무려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더 강력해진 트럼프의 복귀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면서 글로벌 경제, 안보 지형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재추진되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트럼프의 복귀는 한반도 안보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오후 8시 48분 현재 전장보다 25원 뛴 1,40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당선 효과와 강달러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미 대선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당선이 확정시 되면서 우리가 시장에 관한 방향성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오늘 저희가 대선 특집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들 얻어가셔서 우리 시장에 관한 힌트들도 함께 얻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미 대선에 관한 결과치들을 같이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와 같은 개표 상황과 함께 또 오늘 확정 지어졌던 개표 상황들을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9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면서 승기를 잡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경합주로 알려져 있었던 지역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다라는 건데요. 지역별로 잠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됐는데 오차 범위가 상당히 컸습니다. 51% 대 46%로 상당히 큰 범위의 격차가 벌어졌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주도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는 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경합주가 많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쪽 지역에 관한 것들도 박빙이 예상이 됐었지만 사실상 트럼프가 많은 비율로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최대 접전지로 알고 있었던 뉴욕 아랫단에 위치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50.4% 대 48.5%였기 때문에 사실상 1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던 트럼프는 해리스에게 이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위기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지역도 보겠습니다. 자, 미시간주와 위스콘신주도 최대 접전지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인데요. 일단은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49.8% 대 48.3%
10% 아주 적은 격차로 트럼프가 이기면서요. 선거인단 15명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스콘신주 보겠습니다. 49.6% 대 48.8%로 정말 초박빙의 그러한 결과를 내면서 1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들은요. 나름 치열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트럼프가 승기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일찍 대선에 관한 결과치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트럼프의 공약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볼 예정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대선에 관해서 확정된 이후에 양 후보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당연히 트럼프는요. 미국은 다시 위대해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날 당시에는 대중연설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6일 카말라 해리스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선을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패배를 인정하겠다라는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트럼프 정책에 관한 좋은 점과 또 우리 시장에 미칠 나쁜 점들을 같이 파악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행정부 기대되는 정책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키워드들은요. 사실 주식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원자력에 관한 규제도 완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 관련한 수급들을 좀 받아가고 있고요. 자, 방위비 인상에 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국방비에 관해서 예산 상승에 관해 집중을 해보자면은 주변국들이 다양히 국방비에 관한 예산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방산주에게는 호재이지 않을까라는 해석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조선 관련해서도요. 오늘 아침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사들의 건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실제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도 움직이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금융 쪽도 볼까요? 금융은 사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트럼프는 일행정부 당시에 금융산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융산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역시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대되는 정책도 있지만 이 시장에서 우려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우려되는 정책들 살펴볼 텐데 제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요. 제조업 리네상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국가들에게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 자동차에 한해서는 2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정책은요, 결과적으로 감세 정책으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주변국들에게 세금을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이 감세 정책은 법인세 15%를 인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1행정부 때도요, 법인세가 최대는 30%까지 인하가 됐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세 정책은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는 독단적으로 행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요, 조금 빠르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방산주 말씀드리면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도 말씀드릴까 했었는데요.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트럼프의 발언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현재 1조 5천억 원 상당의 방위비를 무려 13조나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죠. 트럼프는 사업가 출신입니다. 일단 가장 높은 금액을 불러놓고 현 정부와 다시 한번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들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업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들,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들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전기차 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쪽 보실 텐데요. 실제로 반도체 치스법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받고 있는 세제 혜택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수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텍사스주의 테일러 공장을 가동할 예정인데요. 미국 정부에게 받기로 한 세제 혜택이 무려 9조 원에 해당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6,200억 원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SK 회장인 최태원 회장은
공장은요,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그러한 도움 없이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에 관한 반도체 공장을 2028년도에 가동 예정인데 이 부분에 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동차도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보니까요,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빠지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러한 점들을 단순히 테마주의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력들을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차 관련해서는요, 현대차그룹과 SK온, 그리고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4가지 기업에 관해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기업들이 받고 있는 혜택은요, 일단 전기차 한 대당 1,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셀사들에게는 1kW당 35달러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신공장을 2024년도에 이미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 2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삼성 SDI는 미국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배터리 공장을 12월 달에 조기 가동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은 미시간주에 관한 배터리 단독 공장과 GM과의 합작법인 공장을 현재 가동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요, 이러한 보조금들을 걷어들인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우리는 직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어떠한 대안을 내놓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심해서 그 정책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요,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은 만약에 미국에 이런 세액공제 혜택이 없었다면 적자로 전환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이 IRA 법안을 폐지할지 여부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뿐만 아니라 주가의 흐름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재정 계획 확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에 관한 이야기들도 저희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1,400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집권을 잡게 된다면 미국의 국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파란색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미국의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50%나 증감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130%입니다.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그래도 이러한 부채에 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정책을 내세울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면서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국가 부채를 늘릴 경우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허와 실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들도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장을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 유튜브 톡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또 한 번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원달러 환율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오늘 또 전화 연결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님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이제 사실상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드에 좀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굉장히 우리 시장의 문제점으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환율 1,400원 터치가 아닌 안착 가능성과 최대 상단은 얼마인지에 관한 분석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장중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원달러가 1,380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플러스 일정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400원, 단기적 고점은 1,400원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1,4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450원까지는 좀 열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화가 빠르게 조금 하락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이제 상박 압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가지 불안시성, 결국에는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 그리고 미국 모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무역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무역으로 인해서 마찰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원화의 약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더욱이 이렇게 트럼프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기업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고, 오히려 이제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이 어제 미국의 주가 상승에서 보다시피 조금 호조를 보일 수 있는 점들이 국내 투자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기관들이 이제 투자를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에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달러의 수요는 더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이제 원화 입장에서는 과거에 팬데믹 이전에는 1,100원, 1,200원대까지 이렇게 이런 레벨에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팬데믹 그리고 새로운 트럼프 시절에서는 1,300원에서 1,400원대의 이런 조금 이 원달러 레벨에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한다면 8일 새벽에 공개될 FOMC 2차 회의일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전망들도 듣고 싶고요. 예상대로 소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지금 11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연준 이제 빅컷을 단행을 했고, 시장에서는 내일 25bp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물가 상승이 둔화되고 있는 물가와 고용 상황을 보면은 내일 FOMC에서 25bp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일이 아니라 연준이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내일 FOMC에서 향후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이런 조금 시그널을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트럼프가 언급을 했던 게 뭐냐?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여러 가지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 세금이 더 얹어져서 미국 소비자들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내일까지는 아니겠지만은 내년 경로를 놓고 봤을 때 인하하는 속도는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 25bp 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까지 놓고 봤을 때 어느 속도로 그리고 어느 레벨까지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가이드라인을 조금 확인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권 금리 급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의 정책 금리 인하 기조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매수의 기회다라는 분석도 한켠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앞두고 이 부분에 관한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도 이번에는 조금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아시아장, 그리고 이제 미국장에서 보다시피, 트럼프의 승리, 그러니까 당선이 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에는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국채 발행이 증가하니, 국채 가격이 싸지는,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2016년이었죠. 2016년에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금리가 단기간에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80bp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우려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도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금리가 급등을 했던 바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미 10월 달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부터 미국시 10년물 금리가 50bp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상승을 하는 것까지 하면 이제 거의 2012년도에 상승했던 폭만큼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때와 다른 것들이 2016년, 17년, 18년도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저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내년에 연준의 인하 속도는 좀 더뎌질 수는 있겠지만은 인하가 인상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 금리가 급등을 했을 때 좀 채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감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이 시장에는 대두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면 금리 인하 속도에 영향력이 있을지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정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중국에는 60%, 그리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는 10%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트럼프가 기존에 해왔던 정책 공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그러니까 높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아무래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품목들의 가격의 수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점들은 연준의 이런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의미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가 이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2016년도 트럼프 1기와는 다르게 경기 펀더멘털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이럴 때는 경기가 점점 확장 국면에 가면서 감세를 하면서 경기가 더 이제 모멘텀을 맞고 빠르게 조금 이제 상승을 했던, 회복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기는 견고하지만은 이렇게 트럼프가 더 과감한 정책, 관세 정책을 떼었을 경우에 미국 경기가 위축에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단기간에 관세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길게 놓고 봤을 때 경기가 꺾이면서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또 연구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금리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실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좀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하면서 금리가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로 인해서 국채가 발행이 증가하면은 금리가 상승을 하겠지만은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좀 금리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는 저희는 여전히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점들은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동등에 더딜 수 있다. 고로 금리가 하락은 하겠지만은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미국시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말까지 놓고 보면은 3% 중후반 정도까지 좀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 인사 드려보겠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미 대선 특집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스탁의 이진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관해서 저희가 좀 점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표님과 제가 대기실에서 나눴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나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사실 저는 좀 다이나믹했습니다. 시간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워낙 많았고 또 오히려 장중에는 비트코인 관련주, 재건 관련주들이 시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시간의 흐름으로 가면서 완전 뒤바뀐 모습들이 나왔고 과연 오늘 본장이 시작됐을 때 어떤 수급의 이동 현상이 나타날까 생각하면서 좀 봤는데 오전에 역시 비트코인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밀렸고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 시세 강했고 조선 관련주들도 정말 시세 분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분봉으로 보고 있었는데 와, 등락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대응하기 힘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실적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 관련돼서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 지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투심이 좀 악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힘을 다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하루 만에 또 힘을 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대선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는 오히려 시장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면서 좀 좋게 시장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선에 관한 불확실성을 시장이 반영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트레이드에 관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많이 포착이 된다라는 면에서는 국내 증시를 놓고 봤을 땐 안타까운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널뛰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그렇고 조선 쪽도 오늘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그런 이슈들 이후에 급등해주는 양상들을 좀 시연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섹터에 오늘은 조금 집중을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저는 조선 쪽은 좀 넓은 시각으로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위산업, 조선 이 두 개는 약간은 호흡을 길게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장난스럽게 우스갯스러운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머스크가 참 줄을 잘 섰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저희가 같이 했죠. 네. 아까 대기실에서 이제 이야기를 맞아요. 하면서 참 굉장히 참 배팅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머스크가 신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는 쪽의 산업에 시장은 조금 더 반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좀 흐름을 전부 다 반납하긴 했지만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시세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좀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우주항공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국책과제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입찰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은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 고리에 대해서는 얼만큼 짙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관여가 되어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기업들, 기대감적인 측면이 많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이쪽 관련된 섹터에 좀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 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모습이 시장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AP 위성도 그렇고 지금 오늘 좀 시세가 많이 나오는 쪽의 종목들을 보면 HVM이라는 종목도 지금 거의 대장격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스페이스 X 관련돼서 밸류체인 기업이기도 하고 컨텍, AP위성, 세트랙아이 이런 종목군들 딱 압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유효하다. 근데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눌릴 때 매매하자라는 이야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는 밸류체인에 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각들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양한 업종에 해당이 되겠죠. 스페이스 X에 관한 밸류체인 관련주들 위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지만은 이게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앞서서 언급을 했었던 조선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은 조선주가 탄력을 받는 게 물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유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 조선 업종에 어떤 변화들이 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긍정적인 변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중국이 역시나 중국 쪽에서의 이런 저가에 대한 수주 물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차지를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회사가 합병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향후 이 조선에 관련돼서 중국 쪽이 또 얼마나 치고 올라올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두려움적인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들이 더욱더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적인 측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유와 가스 공급을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까지 조선 업황이 이렇게 실적 좋게 나올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LNG선이 있는데 LNG선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이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수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 못한 부분은 저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조금 더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잘 팔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피크아웃 우려 좀 따라왔었잖아요 최근에.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2023년까지 워낙 수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비교한다면 수주로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런 소식을 통해서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좀 발판이 마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심에도 좋고 실적에도 좋고 이슈에도 좋은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도 기자재까지도 쭉 같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테마주다라는 꼬리표를 떼어놓고 봤을 때도 조선주는 앞으로의 가치가 더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제 LNG선에 관한 발주량이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고부가 선종인 LNG 운반선은요,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국내가 탑 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에 돌아올 수 있는 수주량들이 늘어갈 수 있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가 조선주에 관해서는 일단 중국에 관한 규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선택할 그러한 이유는 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인가요, 대표님? 아니면 일부 종목군들만 좀 튀어오른 흐름일까요? 대형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주로 움직이잖아요. 네. HD 한국조선해양을 뭐 필두로 해서 HD,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다 좋고 그 외에 삼성중공업도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엔진 쪽 종목들도 오늘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또 그 뒤를 따라서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데 오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에는 살짝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직접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굉장히 시세가 강하다는 거. 그래서 좀 무게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예전에 무겁기 때문에 잘 못 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산업 사이클이 이렇게 호황기를 맞았을 때는 결국에는 대형주, 실질적으로 수주를 받고 그 수주가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의 시세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형주 위주로의 움직임 계속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자재 종목들도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선 관련해서는 조금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들이 현재는 강하게 분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저는 시장을 딱 보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반응이 나와주는 걸 보고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테마 장세인가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좀 들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혹시 이제 조선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중에 관심이 가는 섹터군들도 좀 따로 있으셨을까요? 여전히 우주항공이 가장 좀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게 스페이스 X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쨌든 같이 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는 연결고리를 조금은 실적이 당장은 반영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열어줄 수 있고요. 한 가지 좀
독특한 시장의 흐름 중에 하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해 특히 IPO 시장에서 우주항공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지금 HVM이라는 기업도 그렇고 또 YJ링크라는 기업도 그렇고 또 루미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다 신규 상장주예요. 근데 상장하고 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다 주르르 흐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는데 오히려 지금 신규 상장주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수급 쏠림이 저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존에 우주항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들이 뭐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컨텍 이런 종목들 떠오르셨을 텐데 이제는 신흥 강자로 신규 상장주 위주로의 단기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안에서는 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 X 관련돼서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건 HVM과 YJ링크인데 이 두 종목의 시세는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음봉이 딱 나오면서 약간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는데 하루 종일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붙어주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세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된 그쪽도 종목들, 봐야겠죠. 네. 그쪽도 오늘 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도 맞아요. 있기는 네. 하지만 저는 이쪽 관련된 종목들도 추가적인 시세를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세 흐름이 다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어제 시세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 종목군들은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종목군도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긍정적으로 보는 요즘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섹터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 섹터는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이야기 좀 나누어 보고 싶었던 게 사실 남북 경협주가 반짝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 트럼프가 조금 더 우호적으로 다가설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이었는데 이 부분 너무나 테마주의 성격으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대표님? 네, 일단 저는 너무나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관련돼서 대선, 뭐 종목 이렇게 수혜주라고 딱 했을 때 테마성으로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하면 이제 뭐 재건, 남북 경협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이렇게 3가지가 좀 시장에서는 트럼프 하면 굉장히 떠오르는 그런 이슈가 있는 쪽이었는데 저는 좀 순서를 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조금은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다른 것보다도 이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관련주로 엮인 종목들이 그리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관련고리가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 시가총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은 저는 굳이 좀 매매 관점에서는 배제를 하셔도 좋지 않을까. 차라리 트럼프 관련돼서 수혜주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온 뭐 조선이라던가 그리고 우주항공이라던가 딱 단언을 했던 쪽 네. 그쪽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보시기에도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남북 관계에 관한 발언이 그렇게까지 좀 파격적이진 않았기 때문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의 입에서 나왔던 이제 구체적인 공약이 있었던 그런 섹터군들로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쪽도 오늘 보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표님 그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했는데 성적이 또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른다라는 거를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호재로 시장이 좀 해석하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도 일부 종목군들은 많이 쉬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책들을 좀 가져가 보면 이 점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대표님? 만약에 로봇주들이 여기서 시세 흐름이 좀 더 나와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전제는 물론 휴머노이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사업에 대한 규제 뭐 아니면 로봇 사업이 좀 더 상업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드라이브 걸릴 것이다. 지금 트럼프를 등에 업고 좀 더 사업에 대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로봇 시장에 대한 큰 기대감이 물론 우리나라 시장까지 훈풍이 불어오는 거는 맞지만 오늘 거래량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눈치를 좀 보는 그런 느낌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실적이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대장주가. 그렇게 되면은 로봇 관련된 산업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로봇주들 관련된 산업의 기업들은 돈을 아직 못 벌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로봇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같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특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뭐 두산은 지금 그룹주 안에서의 개편 뭐 이런 이슈가 좀 있기는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확실히 숫자로 찍히는 그 순간까지 같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아직은 다른 쪽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인 테마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실적에 관해서도 우리가 같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표님과도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한국 시장 정말 어렵다. 정말 이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도 이렇게까지 이제 힘들 수가 있나 그런 이야기들 좀 했는데 우리 시장이 한켠에서는 너무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우리가 이제 미 대선이다라고 하는 테마를 띄워놓고 우리 시장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도 있을까요, 혹시? 이거는 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맞아요. 크잖아요. 네. 특히 뭐 완성차,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IRA 관련돼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IRA에 대한 폐기라던가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또 평가가 지배적이더라고요. 그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도 그 오바마 공약에 대한 부분들을 폐기시키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어요. 오바마 케어 이쪽을.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된 이제 기업들도 이 부분이 일시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물론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는 수급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업황의 반등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평가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배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물론 지금 한 가지의 생각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성이 많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맞아요. 지금 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폐기가 된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그거보다도 오늘 삼성전자도 지금 빨간불을 켜내는 이유는 만약에 중국 쪽에 때리기가 더욱더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지금 한 10% 정도를 맞아요. 차지할 정도로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범용 반도체 쪽을 아예 놓을 수는 없는 쪽이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반사수혜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좀 두려운 부분들이 더 많이 지배적이긴 한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좀 희망을 찾아보고 또 그리고 HBM 관련돼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또 기술력적인 부분들을 증명해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또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트럼프 관련돼서 피해를 볼 것이냐 수혜를 볼 것이냐로 좀 갈려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아까 조선이나 방산을 좋게 보는 이유도 결국에는 시장이 실적이 나오는 쪽인데 이제 더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더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실적으로 시장은 다시 눈을 돌리게 될 것이고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 실적이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답을 찾는다고 한다면 뭐 전력 쪽, 전력 이미 미국의 공장을 또 구축을 해놨던 우리나라 3사 이런 쪽이라던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뭐 조선은 이제 또 협력을 하자고 하니 그 부분 또 방사는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 종전 이야기는 있지만 지금 중동 정쟁은 트럼프가 대놓고 이스라엘을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저는 방위비가 지금 증액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 줄여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길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일단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한 안개가 좀 걷히고 시장이 다시 실적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좀 도래를 하는 것이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지금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도 또 힘든 시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이 시장에서 이제 어떤 관점에서 좋은 섹터와 좋은 또 종목을 선별을 하셨는지 궁금한데 사실 섹터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예전에 좀 나누기는 했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 나눠볼 게 있을까요, 대표님? 조선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번에 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2021년, 2023년보다는 적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우리나라가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동안 시세를 많이 내지 못하는 종목군들이 많았어요. 이제 조선주들만 그동안 좀 열심히 달려나갔는데 이번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조선 기자재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아쉽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뭐 도움 아닌 도움을 받아서 또 조선주들이 한 차례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대로 조선주들이 꺾이는 거 아니야라는 시장의 약간 그런 시각들도 많았고 또 일각에서는 조선주에 대한 수혜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뭐 원전이라던가 방산 이쪽으로의 시선 쏠림이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조선주가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외다라는 그런 평가로 더 시세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 관점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신규로 또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나는 길게 보고 지금 가격에서 사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 할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요즘에 어쨌든 앞으로도 좋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 이틀 혹시라도 눌림 나올 수 있으니 그때 공략해 보시는 것이 괜찮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하는지 저희의 시선을 좀 좁혀주십시오, 대표님. 네, 그래서 좁혀드리고 싶어서 네. 근데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아, 그래 그렇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거래량이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 진짜 전무했어요. 거래량이 확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네. 현대힘스라는 종목 네. 제가 종목을 또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고객사가 제가 아까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 또 미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거의 HD 현대와 계열사들과 일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한 96%의 물량이 거기서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내에서 1위 선박 블록 업체인데 증시 상황과 그리고 조선 쪽의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이 회사는 투자를 단행을 해서 증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증설을 했다는 건 그만큼 흡수할 수 있는 캐파를 키웠다는 거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왜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해도 가끔은 지금 뭐 공장이 없어서 생산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기업은 오히려 어려울 때 투자를 단행해서 지금 생산에 대한 능력을 잘 보유를 하고 있고 워낙 고객사들이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수주 잔고가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기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현대힘스를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관심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 수 있을까요, 대표님? 오늘은 아니고 오늘 말고 네, 전략을 좀 잡아주십시오. 제가 네. 그럼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121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오늘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일 조선주들의 흐름이 추가적인 시세가 바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혹시라도 갭상승에서 출발을 하면 저는 매수 관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횡보의 흐름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아니면 이제 우리가 왜 십자가의 모양 도지
그 캔들이 나온다. 이렇게 캔들이 모양이 나오거나 하면 그때는 저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갭 상승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유의하실 것 같고 혹시라도 그래도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만큼 약간의 우려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1,900원으로 손절선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 가격대 위에서 그리고 갭만 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 오늘 시장에 관한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대표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